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 7시 됐으니까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신입생 세미나 포인터 부분 세미나를 맡은 31기 1학번 김현주입니다. 네. 일단은 그냥 간단히 제 소개하면은 저는 지금 이제 지능 쪽 전공으로 선택을 했고, 근데 로봇에 관심은 없고 그냥 AI 쪽 지금 관련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작품 잡을 때나 그럴 때 이제 특히 자연어 처리 쪽이나 이런 데 관심 있으시면은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포인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 포인터를 활용하는 방법, 세 번째로 이제 포인터와 배열을 비교해서 이제 살펴볼 예정이고 그리고 공적 할당에 대해서도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다운받으신 강의 자료에는 과제가 포함되지 않을 건데 이거는 마지막에 오늘 세미나가 다 끝나면은 이제 과제 설명도 하고 그때 이제 카페에 다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혹시 포인터 좀 이제 공부해봤거나 좀 들어보신 분들 있을까요? 포인터에 대해서 나 좀 안다? 아무도 없네. 자, 일단은 포인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자면은 포인터는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는 상수 또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주소 값을 가지고 있으면은 포인터 상수, 그 주소 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지칭하는 거는 포인터 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변수가 이제 선언이 되고 이제 이 값은 이제 주기억 장치에 일정 공간이 할당이 되는데 이 할당된 공간에 대한 주소를 담는 것이 포인터입니다. 지금 여기 봐보시면은 변수 이름 i라는 것에 변수값 10이 들어있고 이 i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그 이제 주소값은 뭐 4다. 그러면은 이제 포인터 상수 메모리 주소값은 4이고 이 4인 값을 저장하는 것이 포인터 변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좀 메모리 쪽으로 얘기하면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이거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자면은 자, 일단은 뭐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1길 60에 가면은 광운대학교 누리관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0 이거는 이제 세비관의 주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광운로 1길 60 이 주소를 저장하는 것이 포인터. 그리고 이제 그 포인터에 저장된 주소를 따라가면은 이제 저장된 값이 있겠죠. 그때 저장된 값이 뭐 누리관. 이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포인터 변수에 광운로 20이라는 주소가 저장되어 있고 그 저장된 주소 값을 따라가 보면은 이제 세빛관이라는 이제 값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터는 다른 변수를 가리키는 변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주소값을 저장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있겠죠? 그 대상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포인터 변수니까. 그래서 이게 좀 이제 포인터 하면은 유명한 짤이어서 넣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인트 이제 정수형 변수 i에 1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선언하는 방식은 뒤에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포인터 변수가 있는데 이 포인터 변수는 i의 주소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지금 정수형 변수 i를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이제 포인터를 가리키는 또 포인터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하면은 이제 이중 포인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담았으니까 포인터를 가리키는 거겠죠? 근데 가리키는 애는 또 우리가 포인터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터의 포인터. 이거는 즉 이중 포인터. 그래서 이제 다시 봐보시면은 이제 변수가 있으면은 그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고 그 포인터를 가리키는 또 포인터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말이 너무 빠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데 넘어가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손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포인터를 어떻게 선언하냐 하면은 이제 이 두 가지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로 이제 이 AND 연산자, 주소 연산자는 변수의 주소를 넘겨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AND I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서 이 포인터 변수 P에 I의 주소를 넘겨주게 되죠. 이 AND형 연산자를 위해 사용해서. 자, 그리고 이 별표는 간접천조 연산자, 뭐 포인터 값 추적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터 변수 앞에 사용하면은 그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값을 넘겨주고 자료형 뒤에 붙이면은 이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것처럼 자료형 뒤에 별이 붙었죠. 이거는 이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이것처럼 포인터 변수 p 앞에 별을 참조연산자를 붙였죠. 이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넘겨주는 겁니다. 즉, 이 별표 이제 참조연산자 p 이렇게 하면은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그 주소 사이에 있는 변수 i가 갖고 있는 값 10 이거를 가리키게 됩니다. 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이제 변수 자료형 뒤에 이제 참조연산자 별표를 이거 붙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명을 해줍니다. 만약에 내가 인트형 그 정수형 이제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선언할 거다. 그러면은 그 변수의 자료형인 int를 써주고 참조연산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명을 써주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리키는 게 더블형이다. 그럼 더블 뭐 예를 들어서 문자다. 그러면 이제 이 캐릭터를 쓰고 그 다음에 참조연산자를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인터 변수를 우리가 뭐 변수를 선언하면은 뭐 int a 하면은 a는 10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한 뒤에 초기화까지 해주죠. 이제 포인터는 초기화할 때 이제 10이라는 값을 우리가 넣는다기보다는 이제 변수 주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변수에 주소를 넣게 됩니다. 근데 이 주소를 넣을 때 우리가 어떠한 연산자를 쓴다고 했죠? 앞에 end 연산자인 이제 주소 연산자를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수형 i를 이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i를 가리키려 다시 정수형 변수 i를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i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int를 쓰고 그 다음에 참조연산자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이렇게까지 하면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게 누구의 주소냐? i의 주소다. 그래서 이제 end 연산자하고 i를 붙여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참조는 이제 그 별표 참조연산자를 쓰면은 이제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을 넘겨준다고 했죠. 그래서 참조연산자를 포인터명 앞에 붙여주면서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정수형 변수 i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 거다 하면은 이제 자료형을 일치시켜주고 그 참조연산자를 붙여주고 포인터 변수 선언까지 했죠. 그 다음에 초기화를 이제 내가 가리키고자 하는 변수의 주소를 넣어줌으로써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 i의 값을 이제 가져와서 쓰고 싶어요. 참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포인터명 앞에 참조연산자를 붙이면서 이 내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의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있는 이 함수를 실행시켜 보면은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i의 값인 10이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사용할 때 꼭 이러한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이제 헷갈리지 않습니다. 먼저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내가 이제 이 변수는 내가 가리키고자 하는 변수예요. 값을 담고 있는 내가 이제 가리킬 변수. 그 가리킬 변수를 선언합니다. 이제 내가 가리키고 싶은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주소를 담을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하고 이제 주소 값을 가리키고 싶은 애의 주소 값을 넣어주고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참조연산자를 써서 그 값을 가지고 뭐 어디에 대입을 하든 아니면 뭐 값을 바꿔주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예제가 있는데요. 이제 포인터를 선언하고 이제 참조하는 과정을 한번 이제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거 화면에 있는 이제 이 코드 한번 따라 쳐보면서 내가 이제 변수를 선언하고 이제 참조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하다가 뭐 코드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뒤에 있는 3학년 선배들을 불러서 하면 됩니다.
혹시 아직 그 결과를 못 본 분 있으실까요? 결과 출력 못한 사람 손 들어 보실래요? 그럼 12분까지만 시간 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 일단은 이제 시간은 여기까지 됐고, 이거 예제를 좀 포인터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이 int A, 뭐 A를 이제 뭐 아파트라 칩시다. A 아파트가 있어요. 이 A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이제 10이라고 저희가 정해줄 겁니다. 자, A 아파트에 10이라는 애가 살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이 AP는 A 아파트의 주소를 가리키는 변수예요.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가리킨다 했으니까. 자, 이 AP는 이제 뭐 A 아파트의 주소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뭐 가나다로 이런 그 주소를 넘겨줍니다. 자, 여기 앞에 엔드 연산자가 있죠? 이 엔드 연산자는 뒤에 이제 붙여진 변수의 주소를 넘겨주는 연산자를 했습니다. 이 A 아파트의 주소는 서울시 가나다로예요. 자, 그래서 이 이제 서울시 가나다로라는 그 주소를 AP라는 포인터 변수에 넘겨주게 됩니다. 이제 B도 똑같이 B 아파트에는 20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B 아파트의 주소를 BP라는 포인터 변수에 그 저장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출력을 할 때 포인터 변수 앞에 이 별표 간접 참조 연산자를 붙이면은 그 이제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주소에 있는 값을 출력한다 했죠. 자, 그러면은 간접 참조 연산자 AP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은 AP가 가리키는 주소, 그 A 아파트의 주소를 A 아파트 주소를 따라서 도착해 보니까 A 아파트가 있어요. 이 A 아파트 문을 열어보니까 누가 살고 있다? 10이 살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1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B도 똑같이 이제 BP에 저장된 주소를 따라갔어요. 주소를 따라가니까 이제 이 B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 B라는 아파트 안에는 뭐가 있다? 20이 있다. 자, 그래서 이 간접 참조 연산자는 이 BP가 가리키는 주소 안에 들어있는 값을 이제 참조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력문 프린트 F의 결과가 10, 20, 뭐 이제 A와 B의 합친 30이 출력이 되는 것이죠. 혹시 여기 더 설명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 있을까요? 뭐 지금 아니어도 나중에 이제 편하게 질문하시면 되니까 일단 이거 예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포인터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포인터의 자료형과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의 자료형은 일치해야 합니다. 이거 자료형부터 계속 얘기를 했죠. 제가 뭐 정수형 변수를 가리키고 싶다 하면 뭐 int 이제 하고 별 p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내 포인터의 자료형과 포인터가 가리키고 싶은 자료형을 무조건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꼭이에요. 만약에 자료형을 불일치할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읽어왔는데
얘가 선언될 때 int를 했어. 근데 내가 읽어와 보니까 얘가 더블인 거야. 이거 뭐 어쩌라는 거겠어.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자, 그래서 자료형 불일치 시 잘못된 자료형의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거나 또는 이제 메모리 오버플로우 또는 언더플로우가 발생됩니다. 뭔 말이냐? int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4만큼 크기를 채운다 칩시다. 근데 내가 얘가 데려와 보니까 사이즈가 8이야. 이걸 담을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료형을 일치시키지 않으면은 오류가 발생하니까 내가 가리키고 싶은 변수의 자료형이 무엇인지 잘 확인을 하고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초기화가 되지 않은 포인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포인터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변수 안에는 아무런 주소가 들어가 있지 않겠죠? 자, 주소도 모르는데 갑자기 주소를 따라가래. 어쩌라는 건가 싶겠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화가 되지 않은 포인터, 아무런 주소를 가리키지 않는 포인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p_error라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이제 이 p_error의 주소값을 담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런 초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p_error를 사용을 하면은 에러가 이제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 주소를 당장 담을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일단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했어. 근데 내가 이걸 지금 뭘로 초기화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제 널로 초기화하게 됩니다. 이제 얘를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 이제 그냥 냅두는 선언만 하고 냅두는 게 아니라 널이라는 널 포인터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이거는 포인터 변수가 유효한 데이터를 가리키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뭐 지금은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 뭐 사회에 나가서 협업을 하게 돼요. 그럼 코드를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보는 거겠죠? 그래놓고 이제 나는 그냥 얘 안 쓰는 거 알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선언만 하고 냅둬.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가독성 측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은 얘가 아무것도 안 가리켜요 라는 의미를 담은 이제 널 포인터로 초기화를 꼭 해주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널은 이제 아무것도 안 가리켜요라는 말을 담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사용해 올 때 널인지 아닌지도 한번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제 널로 초기화된 포인터 변수에 접근 시 해당 포인터 변수가 널 값이지 아닌지 확인 후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널 값을 갖는 포인터는 이제 참조 연산자로 읽지 말아야 합니다. 얘는 널은 뭐 내가 읽어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포인터가 지금 아무것도 안 가리켜요라는 표시예요. 이게 살짝 궁금할 수도 있는데 왜 너를 읽으면 안 될까요? 라고 궁금할 수도 있어서 잠깐 짧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널도 이제 사실상 뭐 0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빈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근데 여기 메모리 속을 들어가 보면은 실제 0에서 살고 있는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파트로 비교하자면 내가 0번지에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0번지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근데 이제 갑자기 널도 영을 의미하니까 이게 이제 착각한 거지. 뭐 실제 영주소를 살고 있는 애가 아니고 그냥 빈 공간을 나타내는 의미인데 이제 얘가 착각해서 이게 진짜 영을 의미하는 건가 해서 잘못된 변수를 참조해 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뭐 GPT한테 물어보면 잘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제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 잘못 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를 참조연산자로 읽지 말자. 그리고 아래는 그냥 이제 그냥 좀 비교 이제 널 치면은 그냥 항상 딸려오는 애예요. 널 포인터, 널 문자, 뭐 0. 이거를 혹시라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넣어 놓은 거고, 이제 지금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건 이 널 포인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이것들은 보시긴 보셨죠? 뭐 널 문자라든지, 뭐 0은 당연히 아시겠고. 아무튼 그냥 이거의 차이점을 알고 싶은 분이 있을까 봐 넣어두시고, 일단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인터에 대한 설명은 전반적으로 끝났고 이제 이 포인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포인터를 이제 솔직히 주소 넣고 뭐 주소 가서 뭐 주소 가리키는 거 따라가서 그 변수 가져오고 막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포인터를 사용하냐? 자, 첫 번째 함수의 인수로 이제 주소 값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배웠을 때 return 몇 하면은 이제 값을 반환할 수 있잖아요. 이 함수 안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두 개를 더하는 거를 했어. 더한 값을 이제 반환을 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리턴을 쓰면 되는데 왜 굳이 뭐 주소로 넣어줘서 뭐 이렇게 가냐. 근데 이제 리턴 할 때 이제 값을 하나밖에 반환이 안 되죠. 내가 리턴 1,2 했을 때 1이랑 이 값이 반환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가 두 개 이상의 값을 반환할 때 이제 주소 값을 사용하면은 이 문제 이제 두 개 이상의 값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인수로 크기가 큰 변수가 사용될 때 이때에도 이제 포인터를 사용하면은 이제 이런 구조체 같은 크기가 큰 애들을 이제 좀 더 가볍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뒤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 그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연속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능하고 이제 동적 할당된 메모리에 접근 또는 조작을 할 수 있다. 이거 2, 3번도 뒤에 나올 내용입니다. 그래,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포인터를 사용을 하는 거고 포인터를 사용했을 때 이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포인터를 쓰는 거예요. 자, 아까 앞에서 뭐 구조체 같은 큰 이제 인수를 받아올 때 포인터를 쓰는 게 용이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제가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하고 그 변수를 이제 함수의 인자로 쓸 거예요. 함수의 파라미터로 쓸 때 이제 콜바이 밸류 또는 콜바이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콜바이 밸류는 자 이제 밸류가 값이죠. 값으로 부른다는 말이에요. 복사본을 전달합니다. 얘 값이라는 말이 좀 안 와닿으니까 복사본을 전달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옆에 컵을 보면은 컵이란 이제 이 컵을 하나 복제를 해서 함수에 쓰였죠. 그러니까 컵이 하나였다가 하나를 더 복제하니까 컵이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한 컵에만 이제 이 컵을 커피를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에는 아무런 영향이 안 가는 거죠. 왜냐면 원본하고 이 안에 들어간 컵은 별개의 컵이니까. 그쵸? 이해 가죠? 복제한 컵을 여기다 갖다 쓴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참조를 해서 이제 참조 연산자 뭐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해서 쓴 거는 이렇게 복제한 게 아니라 이제 원본 내가 주소를 따라갔어. 그러니까 이게 뭐라 설명해야 되지? 자, 컵을 채우는 함수한테 이제 그냥 주소값 하나를 준 거예요. 자, 여기 따라가 봐. 그래서 이제 따라가 보니까 컵이 있는 거죠. 그 컵이 원본인 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커피를 따르니까 당연히 원본이 채워지겠죠. 이거 말 이해가 되시나요? 예시가 잘 된 건지 모르겠는데, 자, 얘는 컵이 하나 있으면은 하나를 더 복제해. 그러니까 원본하고 복제된 컵은 별개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제 이 복제본에 뭐 이제 뭐 커피를 따르든 주스를 따르든 원본엔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근데 함조를 통해서 가는 거는 주소값을 줬기 때문에 너 여기 따라가 봐. 그럼 컵이 있을 거야. 해서 쭉 따라가 보니까 원본 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본을 이제 맘대로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끄덕끄덕 하신 분이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밸류는 값을 복제하기 때문에 구조체 같은 애들을 쓰면은 너무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이만큼 큰 게 있는데 그걸 또 복제해서 써야 되잖아요. 작은 애들은 그냥 내가 몇 개씩 만들어도 그게 큰 메모리에 차이가 없는데 근데 이제 구조체처럼 덩치가 큰 애들 여러 개 만들면 금방 꽉 차겠죠? 그냥 이제 덩치 큰 애들은 가만히 앉혀놓고 내가 가서 뭐 걔를 갖다 쓰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겠죠. 괜히 그 덩치 큰 거 복제해 와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체 같은 크기가 큰 변수를 사용할 때는 포인터를 이제 사용을 해서 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콜바이 밸류는 복제본을 쓴다고 했으니까 원본하고 별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왑이라는 함수를 만듭니다. 이 스왑이 이제 뭐 m이랑 n의 값을 바꾸는 함수예요. 자, 내가 m이랑 n을 이제 2랑 9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m이랑 n을 스왑 함수를 통해서 바꾸고 싶어. 근데 얘는 콜바이 밸류잖아요. 콜바이 밸류는 복제본을 가져간다 했죠? 그러니까 함수한테 내가 뭐 주소를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복제해서 줘. 그러니까 이제 얘는 별개의 숫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m이랑 n이랑 값만 같이 그냥 복제된 애지. 사실상 이제 그 동일한 인물이 아니야. 그냥 똑같이 생긴 애가 하나 더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이 스왑이라는 거 안에서 아무리 뭐 값을 바꾸든 뭐 하든 원본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스왑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도 그 이제 값 전후가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만약에 뭐 이제 그냥 값을 반환해주면 되지 않나요? 뭐 포인터 쓰기 싫어요. 그냥 반환값으로 할래요. 할라 해도 이제 2랑 9 바뀐 거 두 개의 숫자를 반환해줘야 되는데 함수의 리턴은 두 개의 숫자를 반환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콜바이 레퍼런스 이제 참조를 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혹시 이거 한번 이제 본인이 쳐봐야
나름 이해가 될 테니까 이거 수압 함수 한번 쳐서 결과 확인해 볼까요? 지금 26분이니까 30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자, 하나만 하고 앞에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만 설명하고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이따 시간 더 드릴 테니까 한 번만 집중해 주세요. 어, 혹시 여러분 그 세미나 들으면서 사용자 정의 함수 선언하는 거 배웠어요? 배웠나요? 사용자 정의 함수 선언하는 거. 사용자 정의 함수 안 배웠어요? 설명 안 했나? 안 배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코드가 이제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수업이 이제 그 실행이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봐보면은 내가 수업이라는 함수를 새로 만들어 줄 때 여기 메인 위에다가 이거를 똑같이 쳐줘야 돼요. 자, 이거 void 수업 int a int b 하고 여기 이제 다운표까지 이거를 메인 위에 여기다가 이제 적어주세요. 왜냐하면은 이 스왑이라는 함수는 컴퓨터가 모르는 함수예요. 내가 만들어준 함수기 때문에
이 내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위에다가 나 이 함수 만들 거야 하고 정의를 해주고 그 아래다가 이제 써야 swap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다시 void swap int a int b 하고 이제 세미콜론 한 거를 메인 위에다가 적어주라. 이러면 이제 오류 안 날 겁니다. 그래도 나면 손들어서 이제 도와달라 하면은 가들게요. 다들 엔간하면은 이거 결과 봤죠? 자, 안 바뀌는 거 확인했죠? 자, 그러니까 자 이제 콜바이 밸류 이제 복제본을 사용해서 이제 함수의 인자를 이제 값을 통해서 넣어두면은 이게 아무런 변화가 확인이 안 되는 거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콜바이 밸류 말고 콜바이 레퍼런스라는 것도 알려드렸잖아요. 자, 콜바이 레퍼런스는 이제 죄송해요. 자, 콜바이 레퍼런스는 제가 주소값을 준다고 했죠. 주소값을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그 이제 함수의 이 인자에. 그러면은 이 swap이라는 함수를 어떻게 바꿔줘야 전후값이 이제 A, B가 뒤집힌 결과가 나올까요? 자, 힌트는 콜바이 밸류가 아니라 콜바이 레퍼런스 참조 연산자를 써서 이제 뭐 참조 아니 값을 참조해 오는 주소값을 주는 그걸 이제 그 방법으로 바꾸면은 지금 이 swap이라는 함수가 제대로 실행이 될 겁니다. 혹시 어떻게 바꾸면 된다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나 좀 알 것 같다. 지금 저랑 눈 마주친 분이 있는데 혹시 말할 생각 있으신가요? 뭐 마이크 갖다 드릴까요? 어디를 어떻게 바꾸면 될 것 같다. 틀려도 되니까. 네, 이 swap이라는 함수를 콜바이 밸류가 아니라 콜바이 레퍼런스 주소값을 함수한테 전달해줘서 네. 자, 여기 이제 mn의 앞에 이제 end 연산자를 붙여서 주소를 넘겨주고 그리고 얘는 주소를 받는 포인터니까 여기 이제 여기 앞에 참조 연산자를 붙여주고 이거 맞나요? 똑똑하다. 아씨 깜짝. 자, 네, 이제 아까 이제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레퍼런스 주소를 줘서 그 주소를 참조해 오는 방식이니까 swap 이제 넣을 때 주소값을 넣어주고 여기 이제 이 인수는 이제 여기엔 포인터 변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소가 들어가는 거니까 포인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int하고 참조연산자 붙여줘서 얘가 포인터임을 명시해 준다. 자, 그럼 다들 이 부분만 바꾸면은 이제 결과가 이렇게 잘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잘 바뀌나요? 대답한 거예요? 한숨 쉰 거예요? 아까 의외의 소리가 나긴 했는데. 대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아, 맞아, 맞아, 맞아. 자, 우리가 여기 A, B 이렇게 값을 넣어줄 때 그냥 여기 참조연산자 없이 A를 넣으면은 그냥 주소를 이제 TMP에 넣은 거잖아요. 근데 우린 주소를 넣을 게 아니라 이
얘가 가리키는 값을 넣어줄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참조연산자를 붙여서 값을 가져와야겠죠. 주소 값을 서로 뒤바꾸는 게 아니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자, 여기 노란 박스랑 여기 앞에 TMP 부분에 이제 AB의 참조연산자 달아주면은 값이 바뀌겠죠? 벌써 36분이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포인터 하면은 가장 좀 짝꿍으로 나오는 게 배열이에요. 배열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포인터와 배열을 이제 어떠한 유사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자, 혹시 이거 저번 시간에 기억이 나시나요?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담는다. 사실 제가 저번 강의 자료를 안 봐서 뭘 배웠는지 모르거든요. 안 배웠나 보네요. 자, 뭐 배열 이제 우리가 배열을 만들어 줄 때 이런 식으로 뭐 리스트하고 이제 이 배열이 몇 칸을 가질 거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열의 이름, 이 리스트라는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시작 주소예요. 그냥 이제 뭐 시작 주소 뭐 이런 것보다 그냥 배열의 주소를 가리켜요. 더 자세히 말하면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가리켜요. 자, 배열이 이렇게 나란히 있잖아요. 그냥 쭉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열의 이름은 이 첫 번째 원소의 주소, 배열이 시작하는 주소를 이제 나타냅니다. 자, 그럼 주소는 뭐다? 이제 그 주소를 담으면은 포인터 변수다, 뭐 포인터다. 그러면은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 변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열의 이름은 주소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배열을 할 때 뭐 리스트하고 대괄호 0, 1, 2 이러면서 이제 이 0번 인덱스엔 뭐가 들었고 1번 인덱스엔 뭐가 들었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배열은 이제 또 포인터로 쓸 수 있으니까 이 첫 번째가 배열의 시작 주소니까 첫 번째 다음 거는 두 번째의 주소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또 다음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다음 거의 주소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배열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포인터 변수 플러스 뭐 이제 인덱스 뭐 0을 더해주면 시작 주소니까 이제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나타낼 때고 뭐 1을 더해주면은 1번 인덱스 1번 인덱스면은 이 두 번째 칸 1.1의 주소를 갖겠죠? 뭐 이런 식으로 포인터가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킨다면 이 값에 정수를 더한 결과는 배열에 이제 뭐 i를 더했다. 그럼 i번째 요소, 뭐 k를 더했다. 그럼 k번째 요소의 주소와 동일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그냥 바로 이해가 될 텐데, 자, 배열 이름이 첫 번째 요소의 주소라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1을 더하면은 1번 인덱스, 2를 더하면 2번 인덱스. 자, 이렇게 주소 값이 이제, 아무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가지고, 배열의 이름을 포인터 변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배열이랑 포인터랑 같이 항상 쓰여요. 자, 그리고 뭐 문자열도 이제 뭐 포인터로 이제 담을 수 있습니다. 뭐 문자열을 선언할 때 이제 캐릭터형 해주고 이제 뭐 배열 이름하고 뒤에 이제 문자열 이렇게 해줬죠. 이 방식은 뭐 str1이라는 배열 안에 hello world라는 걸 담아준 거예요. 자, hello world 길이만큼 이제 hello world의 길이가 배열의 길이겠죠? 그 길이만큼 이제 뭐 큰 상자를 준비해요. 그 상자 안에 hello world를 담아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통해서 선언하면은 이런 식으로 배열이 이 문자 이 문장이 들어갈 만한 크기를 마련하고 거기에 헬로 월드를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포인터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이제 정의를 하면은 이 포인터 str2는 포인터 변수기 때문에 주소값을 담죠. 주소값을 담는데 어떤 주소값을 담냐? 이 문자열의 주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문자열이 처음 시작하는 문자열의 제일 첫 번째 요소가 있는 주소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STR2는 이제 헬로 월드 제일 첫 번째 시작 주소를 담아요. 그러니까 이 STR2의 주소를 따라가 보면은 이 헬로 월드라는 문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냥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지만 왜 굳이 포인터를 쓰냐? 이것도 이제 메모리 문제예요. 제가 STR1 이제 배열을 통해서 문자를 그 이제 선언을 하면은 제가 이만한 박스, 문자열 길이만한 박스를 준비한다 했죠. 그럼 내가 문자열을 뭐 헬로 월드를 5번 쓸 거야. 그럼 박스 5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주소를 통해서 하면은 그냥 그 내가 5번을 쓸 거야. 그럼 그 5번 변수 애들한테 이 헬로 월드가 있는 주소 500번지만 알려주면 돼요. 자, 500번지로 가. 헬로 월드 쓸 거야. 500번지 가. 500번지, 500번지. 그냥 이런 식으로 헬로 월드를 한 곳에 짱 박아두고 그냥 주소만 알려주면 되니까 오히려 더 메모리적으로 더 가볍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자열을 할 때도 포인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힘들다. 아니, 알바하고 바로 해가지고.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뭐 문자열을 담는 포인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정수형 변수를 담는 포인터도 있을 거고,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도 있을 거고,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포인터를 담는 배열도 있을 거예요. 배열을 담는 포인터도 있으면 포인터 담는 배열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인터 배열은 배열의 요소가 포인터 변수인 배열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배열 선언하듯이 선언을 하면 됩니다. 데이터 타입하고 이제 얘가 포인터 변수니까 이제 포인터라는 표시 달아주고 배열 이름 그다음에 배열 크기 해주면서 이제 이 p 리스트의 각 요소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이제 포인터 변수가 든 거예요. 이 배열 안에는 이제 무언 주소 값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포인터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터 배열을 주로 어떻게 쓰냐 하면 문자열과 연결시켜서 쓰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자열들을 담는 배열을 선언해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줄에 총 12글 뒤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문장 끝맺이는 그 널문자 그거 빼면은 11글자를 담을 수 있는 이 크기를 하고 그 안에 뭐 이제 문장들을 넣겠죠. 자,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문자열 배열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거의 문제가 뭐냐? 얘는 12칸을 이제 쓸 거라고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뭐 이제 뭐 펜이라는 짧은 단어를 써도 무조건 12칸 크기만큼 상자를 다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상자에 빈 공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꽉 차면 오히려 좋겠지만 이렇게 빈 공간이 남아서 이제 내가 애쓰게 큰 상자 만들어 놨는데 그냥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적으로도 차지만 하고 크기만 크고 차지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포인터 배열을 활용해서 문자열 배열을 만들면 돼요. 이제 이 포인터 배열 안에는 문자열의 주소를 담아가지고 이제 길이 상관없이 그 배열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열에는 주소만 들어갈 수 있는 칸만 만들면 되니까 그냥 내가 몇 글자가 되든 주소만 담으면 돼. 그러니까 그 주소 따라 가면은 뭐 긴 그 문자열이 있을 수도 있고 짧은 문자열이 있을 수도 있고 어차피 얘는 주소만 담으면 되니까 메모리를 낭비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적 차원으로 이제 그 포인터 배열을 사용해서 문자열 배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인터랑 배열들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적 할당인데요. 동적 할당이 포인터에서 진짜 중요해요. 왜냐? 동적 할당을 해서 이제 앞에 배웠던 이제 포인터 이제 뭐 배열들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이번 과제에도 다 동적 할당이 쓰여요. 그러니까 잘 봐주세요. 자,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법에는 정적 할당도 있고 동적 할당도 있어요. 정적 할당은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 정해진 크기의 메모리를 할당받고 종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자,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자, 너 오만큼의 공간을 줘. 자, 너 오만큼만 써? 그러면은 얘는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5밖에 못 써요. 내가 뭐 4를 쓸 수는 있어. 뭐 공간이 남겠지만 4를 쓸 수는 있어. 근데 내가 6만큼의 크기를 쓰고 싶어. 못 써요. 왜냐?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5만 쓸 수 있거든.
그런 식으로 정적 할당은 정해진 크기의 그 메모리를 끝까지 그냥 종료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바꿀 수가 없어. 근데 동적 할당은 프로그램 실행 중 필요한 크기의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 받은 후 반납할 때까지 사용한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내가 3이 필요해. 3만큼 주세요. 근데 이제 3이 필요 없어. 그럼 이거 3 갖다가 반납할게요. 이제 4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적 할당과 다르게 내가 원할 때 메모리를 갖다 쓰고 뭐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동적 할당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생성 및 삭제가 자유롭고 활용성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선언할 때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리스트 대괄호 하고 이제 배열의 크기를 적어줬죠. 근데 우리 여기에 변수 못 넣었잖아요. 무조건 정수만 넣을 수 있었잖아요. 내가 배열 5칸짜리 배열을 만들 거다. 무조건 거기 5밖에 쓰고 걔는 곧 죽어도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그 5칸짜리 배열이에요. 그런데 이 동적 할당을 사용하면은 그 배열 사이즈에 내가 그 상수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변수도 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3만큼 쓰면은 그 변수 값이 3이 되면 되고 다시 그거를 4로 바꿔서 쓸 수도 있고 변수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메모리 그 크기를 계속 변하게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변수도 넣을 수 있어요. 배열 선언 시 크기를 변수로 설정 가능하다. 근데 이제 동적 할당은 반납할 때까지 사용이라고 했잖아요. 반납 안 하면은 그냥 얘가 계속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할당 후 해제를 하지 않는 경우 메모리 누수가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어요. 반납을 안 하고 계속 책을 계속 빌려와요. 집에 책이 쌓이다 못해 터지겠죠? 반납을 안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도서관에 갔어. 책을 빌려와. 반납을 하고 다시 보고 싶은 책을 빌려와. 이런 식으로 반납도 하고 빌려오는 것도 하고 이게 잘 돼야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내가 그냥 빌려오기만 해. 그러면은 우리 집엔 책이 이만큼 쌓이고 이제 도서관에는 그 여러분들께 줄 책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누수가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무튼 동적 할당을 통해서 배열의 크기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적 할당이 참 좋다. 자, 그래서 이 좋은 동적 할당을 어떻게 사용하냐? 이제 emalloc 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제 뭐 멀록이라고도 읽는다고 하는데 제가 1학년 때 교수님이 멀록이라고 읽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들 emalloc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자, 메모리 얼로케이션이었나? 아무튼 멀록이라고 읽지 말래요. 자, 이 이제 emalloc이라는 함수는 이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을 통해서 제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인터 시작할 때 샵 include stdio.h 이런 거 쳤잖아요. 그 아래 샵 include 그다음에 stdliv 하고 이것도 쳐줘야 돼요. 이 안에 있는 함수니까. 자, 그리고 이 함수는 동적 할당된 메모리 시작 주소를 반환합니다. 할당 안 되면은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는 널 포인터를 반환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에멀록이라는 걸로 배열을 이만큼 크기가 n인 배열 이만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메모리에 시작하는 주소를 이 그 array라는 변수에 담아주는 겁니다. 자, 다시 자 여기 그 이제 array라는 변수에는 주소가 담길 거예요. 왜냐하면은 emalloc이라는 함수의 반환값은 주소니까. 근데 이 emalloc은 이제 뭐의 주소를 해요? 여기 이제 int를 n만큼 담을 수 있는 배열의 주소를 반환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 array가 배열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배열은 크기가 n이에요. 근데 이 한 칸에는 int를 담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만약에 이제 캐릭터형을 담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포인터는 자룡을 맞춰주기 때문에 캐릭터를 해주겠죠?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해요. 이 변수에 어떤 주소가 들어갈 거냐? 이제 각 요소가 캐릭터 변수를 이제 요소로 하는 배열을 만드는데 그 배열은 크기가 n이에요. 자, 그럼 여기 안에는 n만큼을 만들어 놓고 이 각 요소에는 캐릭터라는 변수가 들어가요. 이 배열의 주소를 이제 또 s에 담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자, 그럼 말로만 들으면 솔직히 안 하다 하니까 이것도 한번 직접 입력을 해보면서
여기 n이 지금 5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본인 마음대로 뭐 10으로 해도 되고 뭐 3으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넣고 싶은 숫자를 계속 넣어가면서 동적 할당이 이런 거구나 한번 봐보세요. 지금 51분이니까 5분 드릴게요.
어, 다들, 이거 좀 더 시간을 더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설명할까요? 솔직히 이게 마지막 장이어서 이거 끝나면 여러분 집 가시거든요. 제가 그냥 설명 듣고 집 갈까요? 네. 자, 이거 코드가 지금 이제 동적 할당 너무 와다다 설명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코드 한 줄 한 줄 그냥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여기 int a 정수형 변수 a래. 자, n을 선언을 했죠. 자, 근데 이제 scanf가 입력받는 함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scanf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여기 n의 주소를 넣어줌으로써 자, n의 주소를 scanf한테 넣어줌으로써 n의 값을 입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n의 주소가 500번지예요. 그러니까 scanf한테 500번지를 줘. 그러면 자, 500번지 있는 애한테 이제 입력된 값을 넣어줘. 이런 의미예요, scanf. 자, 이제 이 연산자를 아니까 의미를 알겠죠? 자, 그럼 scanf로 이제 n 값을 정해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동적 할당을 통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크기인 n인 이제 크기가 n인 이제 배열을 만들고 그 주소를 받아야겠죠? 그 이제 배열을 만들고 주소를 넘겨주는 게 어떤 함수다? 여기 에멀록이다. 이 에멀록을 천천히 뜯어 보면은 자, 이 n은 우리가 입력받은 n이죠. 뭐 지금은 5를 입력했으면 이 n은 5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여기 그 결과랑 똑같이 한번 이제 해볼게요. 여기 n이 이제 5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크기가 5인 배열을 만들 거예요. 이제 크기가 5인 배열을 만드는데 이 배열 안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 잠시 하나, 둘, 셋. 자, 이 크기가 5인 배열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배열 안에는 나는 정수형 변수를 넣고 싶어요. 정수를 넣고 싶어요. 정수.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사이즈 오브 뒤에 int라는 자료형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 크기가 4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정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크기가 4인 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방을 이제 5개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문자는 캐릭터는 크기가 8이에요. 근데 얘가 크기 4인 방에 들어가면 너무 좁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어떠한 그 자료형을 넣을 건지 사이즈 오브라는 사이즈 오브 뒤에 내가 어떠한 연산 자료형을 넣을 건지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자, 크기가 5인 배열을 만드는데 이 배열의 한 칸의 크기는 이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배열을 만들었죠? 이 배열을 만들고 이 주소를 넘겨줄 거예요. 에멀록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런데 이 주소는 어디에 들어가냐? 이제 ARR이라는 포인터 변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니, 크기가 5인 배열을 만드는데 그 배열 안에는 정수가 들어갈 수 있고 이제 크기가 5인 정수를 담는 배열을 만들었는데 그 주소를 이제 어레이 변수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안 되면은 각자 가장 부과장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자, 이 어레이는 이제 이 배열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기 첫 번째 시작 주소를 담았겠죠? 저 여기 앞에서 이제 배열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 주소를 받고 더하기 1 더하기 2 해주면서 이제 각 요소에 접근하는 방식 배웠죠? 자, 이런 식으로 ARR에는 이 5칸짜리 정수형 배열의 첫 번째 주소가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i 값에 따라서 이제 한 칸 한 칸씩 접근을 하는 거예요. i가 0일 때는 0번 인덱스겠죠? 0번이 첫 번째 칸이잖아요. 그리고 i가 1이 됐어요. 1번 인덱스로 넘어가요. 1번 인덱스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 4번 인덱스 이렇게 이제
플러스 몇을 해주면서 이제 한 칸 한 칸씩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접근을 해주면서 이 칸 안에, 배열의 칸 안에 이제 i 곱하기 10이라는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임의로 넣은 거예요.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의 정수를 하나하나씩 넣어주는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린트 F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얘기를 안 했군요. 이 프리 함수는 있죠. 이 프리는 이렇게 반환하는 거예요. 제가 반납하는 거예요, 메모리를. 제가 동적 할당을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라 했죠? 반납을 해주는 거죠. 빌려왔으면 반납을 해줘야 되니까. 내가 필요 없어진 이 어레이 이 배열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시점에 이 프리 함수를 써서 메모리를 반납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몇 칸짜리 만들 건지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의 시작 주소를 받고 시작 주소를 통해서 이제 그 배열을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난 출력을 하고 싶어. 출력을 했죠. 출력이 끝났어요. 난 이 배열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때 이제 반납을 해준 거예요. 이제 동적 할당 과정은 이제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몇 칸 만들지 정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반납하고 할 일 다 끝났으면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역시나 없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동적 할당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뒤에 있었네. 죄송해요. 자, 뒤에 있었네. 자, 동작 할당이 실패할 경우 널 포인터를 반환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널 포인터를 반환을 하면은 나 아무것도 못 만들었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 만들었는데 배열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내가 실패하면 알려줄 수 있게 그 배열 만들기에 실패하는 걸 내가 알아먹을 수 있게 그냥 if문을 써서 하나의 이제 뭐 오류를 막기 위한 장치를 넣어두는 건데 이제 우리가 하는 수준의 코딩에서는 뭐 이거 안 써도 딱히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거는 강의 자료 여러분이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읽어보면서 그냥 이거 넣으면은 뭐 이런 이런 경고문이 안 뜨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과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하고 세미나 끝날 건데요. 과제 1번 이제 야바이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부터 n까지의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 위에는 컵이 하나씩 있고 그 중 하나에 공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야바이 알죠? 컵 섞어서 어디에 공 들어가 있는지. 자, 그래서 공의 위치는 이제 시작할 때 랜덤하게 설정됩니다. 뭐 3번 컵에 들어갈 수도 있고 4번에 들어갈 수도 있고 5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공을 섞기 전 1부터 n까지 순서대로 이제 공의 존재 여부를 출력해요. 근데 공이 없으면 0, 공이 있으면 1. 자, 지금 여기 이렇게 0, 0, 0, 1, 0. 1번에 공 없고 2번에 공 없고 3번에 공 없고 4번에 공 있고 5번에 공 없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번 해줍니다. 이로써 이제 여러분은 공이 몇 번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K번 동안 컵을 섞습니다. 근데 몇 번과 몇 번을 섞었냐? 이렇게 번호쌍을 출력해 줄 거예요. 자, 5,1이라고 됐죠? 5번하고 1번 컵 위치를 바꾼 거예요. 1, 3, 1번하고 3번 바꿔줍니다. 4, 2, 4하고 2 바꿔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여러분한테 물을 거예요. 공은 몇 번 컵에 들어가 있나요? 공이 들어있는 컵의 번호는? 하고 물어보면은 여러분이 맞추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고. 뭐 틀려도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답을 한번 물어보고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저거 출력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이제 공이 어디 들어있는지 숫자 이거 한번 출력하면 됩니다. 일단은 이거는 이제 위치 바꾸는 거 여러분 아까 스왑 함수 예제 때 해봤잖아요. 그 함수 응용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랜덤으로 이제 컵 위치를 서로 뒤바꿀 컵을 랜덤으로 하고 처음에 공 위치도 랜덤하게 정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랜덤한 수 난수를 생성하는 방법은 여기 링크 달아놨으니까 이 링크 보시고 난수 생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해가 안 될까 봐 그림을 준비했는데 자, 내가 만약에 사용할 컵의 개수를 5라고 입력했어요. 나는 컵 5개를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컵을 이제 몇 번 섞을 거냐? 3번 섞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 숫자 쌍이 3번 출력이 되겠죠?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이 들어있고
이제 현재 상황은 00010이겠죠? 자, 이제 4하고 2가 출력됩니다. 이 의미는 4번과 2번 컵 위치를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02, 이제 여기 2번 자리에 있겠죠? 그러면 여기 숫자는 01000. 문제 이해되시나요? 네. 이거 동적 할당이랑 스왑 함수 그리고 이제 아까 링크 달아준 난수 생성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간단한 문제일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앞에 1번은 1학년 분들은 1번만 푸시면 되고 이 2번은 이제 2학년 분들 용입니다. 1학년 분들은 그냥 대충만 보세요. 자, 문장 뒤집기, 문장을 거꾸로 출력하고 최다 등장 문자 찾기. 이미의 문장을 입력받고 거꾸로 문장을 출력합니다. I like 로봇이라를 쳤어요. 출력은 이제 이걸 뒤집은 느낌표부터 느낌표 T, O, B 이거를 출력을 합니다. 근데 이 문장 속에서 어떠한 문자가 제일 많이 들어있냐? O가 제일 많이 들어있네요. 이 두 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스트링 헤더 파일 쓰면 아주 간단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 포인터 써서 스트링 헤더 파일 안에 있는 함수를 구현해가지고 코드를 작성합니다. 자, 포인터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스트링 헤더 파일 사용 없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쓰면은 과제 안 한 거예요. 자, 1학년은 1번 야바이만 하면 되고 2학년은 야바이랑 문장 뒤집기 두 개 하시면 됩니다. 자, 세미나 끝났습니다. 자, 늦게 들어온 사람 중에 출석 체크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여 앞에 나와서 하고 가주시고 뭐 놓고 가는 거 없나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